저는 머나먼 남쪽 나라 정원의 도시 순천에서 오늘 순천에 대설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눈이 저 한 10년 만에 이렇게 많은 눈을 본 것 같아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정신 나갔냐 이런 이야기 듣고 오셨죠? 원주를 간다고 지금 대설특보가 전국에 내렸는데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죠? 누군가? 우리도 오다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요. 저희도 제정신이어서 여기 온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포라이프의 트랜스포 팩트를 처음 들으러 오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제정신 아닌 상태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들으셔야 되는 제가 막중한 임무를 안고 왔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56세가 됐고요. 김혜수하고 똑같은 나이입니다. 나이만 김혜수. 이목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간호사예요. 간호조산사. 아까 우리가 화장실에서 조금 젊은 분을 만났는데, 임신하셨고 분만하시면 제가 받아들인다. 단독행위가 가능한 조산사 업무를 10년을 했고요. 길병원의 여성센터에서 조산사로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그리고 3년 뒤에 살고 있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10년 동안 분만실에 오직 분만실만 있었어요. 수간호사로 10년간 일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40대 중후반이 되어서는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암 전문 요양병원에서 면역 치료 상담 간호사를 5년을 했습니다. 그렇죠. 잘했을 것 같죠? 제가 일은 잘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은 회사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끼리 하는 행사니까 제가 조금 제 이야기와 또 저의 가족 이야기를 곁들여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려움 속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려는 진실이 뭐지? 하고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당시에요. 제가 암병원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분만실에 있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여기 지금 출산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많아봤자 2명, 3명이잖아요. 그래서 늘 행복한 순간에 함께 있어서요. 지역에서는 정말 그때는 제가 분만실에 근무할 때는 정말 아기 낳는 공장처럼 아기를 낳았어요. 하루에 정말 너무 많은 그 분만이 있었는데 저는 날마다 하루면 몇십 명의 아기를 낳으니까 기억도 못 하는데 길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인사하고 그랬어요. 분만 받아줬다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분만실이 아주 그냥 활성화돼 있었던 그런 시기에 제가 자영업을 하겠다고 병원을 딱 그만두고 나와가지고요. 중간에 자영업을 또 한 10년 가까이 하다가 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고 딱 봐도 좀 복부인 태도 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사업도 좀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0대 중후반에 제가 암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 데가 있는 줄을. 그리고 우리 또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암이 많이 걸려서 오는지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내 친구도 있고 중학교 동창도 있고 동창에 이모도 있고 언니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희 막내 남동생이 암 환자였거든요. 근데 나는 내 동생이 암인 것 빼고는 인생에 걱정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암병원에서 5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암 환자들의 고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집이 고향이 구례군 토지면 파돌이거든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막 독감 걸리죠.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고요. 약을 탔어요. 2번 먹기 전에 나와버려요. 3일치를 다 먹을 필요도 없이. 그럴 정도로 강철 체력이었는데 40대 중후반이 되어가지고 딱 제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거예요. 읊어볼까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두통, 어지럼증, 비염, 천식, 부정맥, 방광염, 그 다음에 어깨에 실관절 이거 석회 껴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가지고 전화도 여보세요? 이렇게 받고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선배님이 포라이프 트랜스포 팩트를 이야기를 해주고 저희 남동생은 말기 암 환자였고요. 근데 이제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게 무슨 트랜스퍼 하면 우리 병원에서는 트랜스퍼 시킨다라는 거는 어딘가로 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랜스퍼 팩터라는 사무실 간판을 보고 택배 회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기 저렇게 좋은 몫에다가 왜 택배 회사를 차려놨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저는 안병원 다닐 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제가 그때 어떻게 깨요? 딱 이렇게 한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새요. 그러면 병원은 고개만 딱 돌리면 약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러면 고개를 딱 돌리면 약장 속에 약이 딱 있어요. 그러면 약을 딱 먹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냐면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왜 나는 자꾸 어지럽지? 왜 나는 피가 쪽 빨려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리고 나는 왜 천식이 왔지? 그리고 이 약을 줬을 때 약을 먹고 이것을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천식을 낫게 하는 약이 아니더라고요. 천식이 안 오면 좋을 텐데 천식이 안 오게 하는 약이 아니라 천식이 있는 증상을 완화하는 약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으면 괜찮고 안 먹으면 안 괜찮고, 그러면 안 먹으면 안 괜찮다는 뜻은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천식약을 먹어야 기침을 안 한다는 소리네.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어지럽고 하는 것도 내가 해결을 못 하겠네? 이때 저는 굉장히 내 동생이 말기 암 환자여서 내가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거 말고는 걱정이 없었는데 내 건강이 그렇게 약간씩 무너지고 나니까요, 완전 우울감에 일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안 웃어져서 그만둔다 하니까 호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 웃어져서 그만뒀어요. 웃고 환자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안 웃어져서. 그때 당시에 저희 남동생이 상당히 심각했고 한 6개월을 못 살 걸로 간주가 되어, 제가 약간 이렇게 간병도 좀 나중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남동생을 위해서 간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동생이 죽고 나면 내가 간병도 몇 달도 안 한 것을 내가 후회할까 봐 다 공감되시죠?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친절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남동생이 누나의 간병을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병은 못했어요, 결론은. 그리고 나서 병원을 쉬고 있을 때 제가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포라이프를. 하나만 넘겨주세요. 트랜스퍼 팩터를. 병원에 있을 때 인터넷 쳐봤을 때 트랜스퍼 팩터라고 치니까 뭐 어려운 면역 단어와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줄 읽다가 못 알아듣겠다 하고 그냥 꺼버렸어요. 진짜로.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트랜스퍼 팩터가 의학 용어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우리 환자들이 제 있던 상담실에 와가지고 이 트랜스퍼 팩터 그 리오비다 줄 수 있죠. 이것을 구할 수 있느냐. 팩터 플러스를 좀 구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저는 병원에서 뭐를 하고 있었냐면요. 면역 치료 상담 간호사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듣기 좋은 멘트로 그렇게 말하는 거고, 실제 하는 업무는 뭐냐면 비급여 면역을 올리는 그 주사, 약제를 권유하고 스케줄도 짜주고 한마디로 병원에 돈을 벌어주는 약을 환자에게 설득해서 맞게 하는 또는 먹게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면역을 올리는 것이 중요해요? 면역을 균형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면역을 균형 있게 해준다는 말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굉장히 고차원의 이야기. 높인다? 그건 아주 쉬워요. 지금 오다가 목도리 두르고 오시면 면역 올라가고요. 따뜻한 물 드시면 면역 올라가고요. 조경만 해도 면역 올라가고요. 생강차만 마셔도 면역 올라가죠. 그죠? 근데 면역을 균형 있게 해줄 수 있나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트랜스퍼 팩터라는 이 귀한 물질을 알아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셔우드 로렌스 박사님을 포라이프 와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산부인과 10년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만실에서만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분만을 단독 행위로 했기 때문에 수많은 분만을 봤는데, 여러분 여기 안에 혈액 안에 트랜스퍼 팩터라는 면역 전달 인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혈액으로 어떻게 전달되는 거지? 궁금하죠? 자, 그럼 분만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출산하신 분들은 그날을 떠올리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아기가 딱 나왔어요. 그러고 나면 아기 탯줄이 딱 달려 있잖아요. 태반에. 태반은 아직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러나 탯줄이 딱 나와요. 아기가 나오고. 그러면 아기가 먼저 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울고 입안에 있는 이물질 빼내고 그다음 몸을 닦고 이걸 자르고 배꼽 가까이 탯줄을 자르고 이쁘게 싸서 그래갖고 엄마 가슴에 딱 갖다 대거든요. 저희가 그걸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얼른 데려다 주고 싶어서 신생아실로.
근데 저희 후배 중에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가 있어요. 저하고 한 30년 가까이 지금 포라이프 굉장히 애용자고요. 사실은 너무 바빠서 여기는 못 왔어요. 사업하느라고.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 모유 수유 전문가, 모유 수유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유방 마사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분만실에 책임 간호사로 그 후배가 있을 때 반드시 초유를 먹이게끔 하려면 엄마 가슴에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갖다 대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귀찮은 일이에요. 분만실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싸서 엄마만 얼른 보여주고 얼른 데려다 주면 될 일을 이거를 엄마한테 이렇게 열어갖고 아기가 그 빨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귀찮은 일인데 우리 후배의 말을 듣고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기는 나왔고 태반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자궁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다가 쑥 꺼지면 이 공간이 확 줄잖아요. 그러면 태반이 딱 떨어져요. 자궁에서. 뭐 이렇게 컸던 것이 안에 혈관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수축을 해야지 출혈을 안 하겠잖아요. 산후 출혈을. 근데 이렇게 해부학적이나 이런 병리학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자궁이 딱 수축하게 하는데 가장 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아기를 유두에다 갖다 대면 엄마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자궁 수축 호르몬이 딱 분비돼 가지고 산후 출혈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아기는 또 정서적으로 안정도 갖게 되고 엄마는 그 처음 했던 그 순간에 그 기억으로 아기가 바로 빨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엄마는 그때부터 이제 모유 수유가 촉진이 되는 거예요. 너무 대박이죠. 우리 몸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귀찮은 이런 일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엄마의 혈액을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아기한테 엄마가 겪었던 면역이 그대로 딱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나오면 바로 깨끗하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아무리 분만실 깨끗하게 한다 해도. 그리고 우리 손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겪어낼 수 있는 면역이 엄마의 혈액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로 전달이 돼요? 초유로.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우리 선조들이. 몰랐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알아서 그런 걸 했어요. 초유를 먹여야 된다 이런 거를 몰랐잖아요. 그리고 제가 분만실에 있을 때만 해도 인간의 초유의 트랜스퍼 팩터가 있어서요. 그것을 정말 엄마가 갖고 있던 면역을 그대로 애기한테 다운로드 시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사람의 초유를 여러분 마음 먹고 생산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내 피를 내 동생이 말기 암 환자라고 해서 내 피 안에 있는 내가 강인한 이 면역을 내 동생한테 내 피를 빼서 줄 수 있어요? 없죠.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의 혈액, 사람의 초유는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젖소에 초유 속에 들어있는 면역물질, 그 다음에 닭의 난황 속에, 계란 난황 속에 들어있는 면역물질을 그대로 추출해서 빼놓은 회사가 포라이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물론 낮아지기도 하고 과민해지기도 하고 바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균형 있게 해주는 물질을 어딘가에서 외부에서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박이겠죠. 근데 그것이 바로 포라이프에서 저는 이 창립자분을 수차례 뵀습니다. 눈앞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고요. 이분이 어쩌면 우리의 면역 균형이라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런 이야기를 간단한 캡슐의 형태 또는 주스의 형태, 젤리의 형태의 식으로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시고 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쉽게 섭취할 수 못할 거예요. 근데 여기 PDR에 보시면 트랜스퍼 팩터가 모든 안정성이 검증되어서 올라와져 있고요. 저는 기존에는 글로벌 다른 회사 거 제품을 식물 영양소로 계속 섭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실 PDR이라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근데 포라이프에서 PDR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병원은 늘 성장해요. 나는 성장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돈 벌고 좋아요. 직원이 성장했다? 이런 말 잘 못 들어봤어요. 특히 간호사들은 아프고 늙고 병들고 그 가운 그대로 그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 아픈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밖으로 또 나가야 되잖아요. 포라이프라는 회사하고 저는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관계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오셔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 뭔 줄 알고 그렇게 빨간불을 막 드시는 거예요. 못 탔는 줄 알고. 뭔 줄 알고 그 속에 뭐가 들었길래요? 처음 오신 분. 막 저는 제일 처음에 우리 선배님이 저한테 이거 말했을 때 주는 대로 전혀 안 받아 먹었어요. 뭔 줄 알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데 도대체 얼마를 먹었을 때
몇 시간 안에 무슨 원리로 이것이 나에게 면역에 균형을 준다는 거를 증명하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것을 증명 못하겠다. 웃으면서 저한테 자료를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시간 안에, 지금 여러분이 드신 이 안에 만약 이뮨 부스트를 같이 타서 드셨다면 600mg을 한 번에 섭취를 했을 때 2시간 안에 우리 면역 체계를 전체로 활성화시킨다는 게 이미 다 검증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 동생은 어떻게 됐냐? 이게 궁금하시죠? 저는 제 동생 때문에 사실 이 포라이프를 알아듣게 됐어요. 내 동생 먹여보려고. 잠깐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저희 동생은 34살에 악성 흑색종이라는 발뒤꿈치에 생긴 암으로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진단 당시에 말기였어요. 말기. 그때는 우리는 제가 포라이프를 알아들을 때까지는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그 암이 굉장히 희귀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이분 돌아가셨죠? 그분이 악성 흑색종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키투르다라는 면역 항암제를 맞고 효과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오래 사시다가 완치돼가지고 좀 오래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조금 보면 알 거예요. 이제 저는 악성 흑색종이라는 이 질병이 전신에 퍼져 있는 내 동생을 수술을 총 5번 했고요. 암 수술을. 다리도 절단을 하고 수많은 항암을 하고 있었고 병원에서 키투르다도 했었어요. 해줄 게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포라이프를 알아들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죽기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고 먹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우리 선배님한테 어떤 원리 어쩌고 저쩌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했을 때 그냥 자료만 나한테 주라고 하고 집에서 한 3주 동안 트랜스포 팩터가 무엇인지 알아봤어요. 혼자서. 그리고 잠을 못 잤어요. 이런 게 있는데 왜 처음 들어보는 거야? 이 회사는 왜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왜 뉴스에서 안 하는 거야? 이런 게 있으면 누가 나와서 막 미친 척 방송에서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너무너무 잠을 못 자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먹여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리오비다 주스, 팩터 플러스, 팩터 아연, 유산균, 뭐 PBGS 뭐 이런 거를요. 그때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제 동생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4달간만, 6달간 먹어보자. 제가 그때 퇴직금을 조금 받았는데 그 돈을 내가 너한테 투자하마. 그러니까 6달 동안 먹어보고 펫CT 아시죠? 펫CT 찍어보고 어떻게 된가 보자. 그렇게 했는데 4달 먹고 나서 펫CT를 찍었거든요. 근데 진짜 안 믿어지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어. 근데 난생 처음 줄어든 것을 눈으로 펫CT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기색이 역력했는데 얼굴에 피부가 복사꽃이 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 순천 식구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그 의사 컴퓨터에 있던 그 사진을 보고 다 울었어요. 다 울었고, 저희 집은 10년 넘도록 우리 남동생이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웃어지질 않아가지고.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우리 친정 식구들 3박 4일로 제가 강원도에 차를 대절해가지고 펜션을 독채를 빌려가지고 3박 4일 동안 바닷가에서 웃고 떠들고 놀았던 그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포라이프에서 태국에 그때 푸켓에 여행 가서 저희 동생이 그 풀빌라에서 의족을 풀고 웃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같이 즐겼던 여행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독도 하고 뭐 여러 상태를 거치다가요. 그때 당시에 6개월도 못 살고 사망할 줄 알았는데 저희 동생이 무려 7년을 살고 작년 7월 14일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아까 잠깐 보니까 송대관이 사망했대요. 깜놀이죠? 여러분 나는 안 죽을 것 같죠? 나도 죽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안 죽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생로자연사 하자 그랬잖아요. 생로병사가 아니라. 근데 저희 동생은 병원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당신은 피를 토하고 죽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폐에도 막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에 있는 이게 터져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죽을 거다 했는데요. 저희 동생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다 하다가 정말 힘들어져서 딱 3주간 호스피스 입원했다가 그리고 촛불이 사그라들듯이 평화롭게 사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망했을 때요, 포라이프에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3개월밖에 또는 6개월밖에 못 살 줄 알았는데 일상생활 할 거 다 했고요. 또 여행할 것도 다 했고요. 하다못해 저랑 골프 여행도 갔었고요. 할 거 다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다 하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면역을 올리는 게 중요한가요? 면역을 균형 있게 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 다음에 비싼 게 좋은가요? 싼 게 좋은가요? 우리는 솔직히 저렴한데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피를 만들어낼 수 없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초유 한 방울을 만들어낼 수 없고, 모유도 못 만들어내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망가진 면역은 어디 가서 보충할 수 있을까요? 폴라이프에서. 그래서 그 귀한 물질을 우리에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유통의 형태로 사업의 기회까지 주는 폴라이프에게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런 기회를 주고 또는 추억을 만들어준 폴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에게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눈보라가 몰아치고 남들이 보면 미쳤냐고 하는데 제정신이면 여기로 와야 되는 거죠. 미쳤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기회를 드리고자 또는 사업의 기회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